한국 서울의 중심부 명동의 어느 거리. 소피아. 어디 있니? 소피아. 한국의 중심부인 명동의 어느 거리에서 미국인 여성은 간절하고 서글픈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4살짜리 딸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딸아이를 어딘가에 잃어버린 듯한 여성은 목이 쉬어라 한참을 부르짖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미국 여성은 잃어버린 딸아이를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편의 아내인 오펠리아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딸아이 소피아가 있습니다. 소피아는 우리 부부에게 기적과도 같은 아이였지요. 사실 우리 부부는 수년 동안 난임으로 고통받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남들에게는 당연한 그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 소피아와 만나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소피아와 한국 여행을 하던 도중 겪게 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은 소피아의 4번째 생일을 기념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한국이었냐고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한국의 K-팝에 푹 빠졌을 때였거든요. 다른 음악에는 반응도 하지 않던 아이가 유독 K-팝 음악만 나오면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사실 딸아이 덕분에 저도 K-팝에 빠진 케이스예요. 무엇보다 자극적이고 욕설만 난무하는 요즘의 음악들과는 다르게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자극적이고 욕설하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한 음악이 된다는 걸 많은 대중에게 알려주려는 것 같았죠. 이런 부분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가족 모두가 매력을 느끼고 있을 때 남편이 딸의 4살 생일에 맞추어 한국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그렇게 우리 가족은 문화 콘텐츠로만 즐기던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우리 가족 모두는 설레다 못해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동경하는 우상을 만나러 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한국을 여행하기 전에도 다른 해외여행을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그 반증이었죠. 떨림을 주체하지 못한 저는 가족들에게 저의 설렘을 전가했습니다. 와, 여보, 소피아. 우리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떨리지? 뭐부터 할까? 일단 호텔에 가서 짐부터 풀고 생각해볼까? 어휴, 한국이 이렇게 복잡한 나라였어. 이러다 우리 미아 되겠다.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짐을 풀어놓고 미국에서 짜놓은 계획표를 보며 관광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관광지, 맛집들, 쇼핑 핫플레이스 등 이 중에서 한 곳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시간을 챙겨 놓았죠. 처음 며칠 동안에는 서울 위주로 관광을 즐기고 다음에는 부산 지역을 관광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상 식사를 호텔에서 먹은 다음 바로 관광을 즐기러 나갔습니다. 오전 9시경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이어서 그런지 예상보다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궁궐의 멋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입장할 때 매표소를 보니 한국인 분들도 계셨고 우리 가족과 같은 외국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국분인 경우에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입장이 되나 보더라고요. 외국인인 우리들은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입장료 자체는 엄청 저렴해서 지불하는 게 부담은 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험이 하고 싶어서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왔기에 가능했던 체험이었지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서 입고 경복궁에 왔습니다.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고 입장을 하게 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딸 소피아가 어찌나 좋아하고 까르르 웃어대던지 그 모습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정말이지 이때만 하더라도 행복한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에 그런 불행이 닥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복궁 관광을 충분히 즐기고 근처에 위치한 인사동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적인 거리로 한국 전통 공예품이나 수공예품들이 즐비해서 이것을 구경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죠. 또 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서 한국의 전통 음식들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이 되자 인사동에서 전통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아주 정갈하고 다양한 요리들이 나왔고 우리는 마치 한국의 옛 왕이 된 기분이 들었고 그런 경험은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맛도 아주 훌륭했죠. 식사를 마친 우리는 소화도 시킬 겸 청계천으로 이동하여 산책을 즐기며 시내의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소피아도 표정에서 행복함이 흘러넘쳤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기 전 오후 4시경이 되자 우리는 명동을 방문했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으로 다양한 쇼핑거리와 음식점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쇼핑하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했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중심부답게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들로 매우 번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죠. 화장실이 급하다는 소피아의 말에 남편은 소피아를 데리고 화장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기의 진동이 드르륵 울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소피아가 안 보여.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랑 소피아 화장실에 가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잠깐 나도 소변 보러 들어갔다 왔는데 소피아가 사라지고 없어. 이쪽으로 좀 와볼래? 쇼핑하다가 전화를 받은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소피아가 사라졌다는 화장실로 달려갔죠. 그곳에는 이미 패닉에 빠진 채 여자 화장실을 뒤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지금 상황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대한 정신을 붙들기 위해 노력했고 입술을 깨물어가며 소피아를 찾기 위해 정신을 다듬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소피아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화장실 건물에는 소피아를 본 사람이 없었고 건물 밖은 수많은 인파 때문에 소피아를 찾는다는 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미 남편이 거리를 나가 소피아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보았던 아동 유괴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물론 그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한국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자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고지어 돌아온 남편도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남편에게 딸과 함께 화장실을 보낸 제가 한심했습니다. 어찌 보면 화장실 안에 같이 가줄 수가 없기에 제가 따라갔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죠. 지금 와서야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피아가 아직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다지 필요한 일이 없어서 핸드폰도 없었기에 연락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소피아가 실종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우리 딸이기에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다른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째 아무런 소득이 없자 저와 남편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경찰에 연락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곧이어 현장에는 경찰이 도착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죠. 남편과 저는 경찰을 따라갔고 경찰서에서 소피아의 자세한 정보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아이가 길을 잃은 경우가 많으니까 가족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다른 서에도 연락을 취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는 알고 있었지만 디테일한 대화까지는 무리였던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심하고 기다려달라는 말에 저와 남편도 진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죠. 이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소피아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만 같은 불길함이 엄습했죠. 경찰은 신고서를 유심히 보더니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아니면 한국어를 할 줄 안다던지. 아니요. 휴대폰도 없고 저희 전화번호도 몰라요.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 교육은 하질 못했네요. 한국어는 아예 못하고 영어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경찰분의 질문에 낯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이런 경우를 아예 대비하지 못해서 관련 교육을 전혀 하질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베고 거기에만 들떠서 정작 중요한 일들은 내팽개쳐놓고 살아온 제가 한심했습니다. 소피아만 다시 보게 된다면, 소피아를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분들은 현장에 CCTV를 확보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사용하여 소피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리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1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괴 사건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죠? 저는 소피아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우리 소피아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가족분. 물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저희랑 같이 현장에 가셔서 찾아보시죠. 그리고 깜빡하시고 말씀 안 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장에 있던 CCTV를 모두 확보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화장실 내부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도로 쪽에만 있었는데 워낙 인파가 많아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찾는 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CCTV에도 포착이 안 되어 있다면 소피아를 찾는 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저와 남편은 경찰을 따라 실종 장소와 그 인근을 돌아다니며 소피아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덧 소피아가 실종된 지 3시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보았던 범죄 다큐멘터리가 생각났습니다. 유괴 사건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시간을 넘기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마치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으며 명동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와 남편을 데리고 현장에 다시 방문한 경찰분이 우리에게 다급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족분, 일단 서로 같이 가시죠. 네? 소피아를 찾았나요? 무슨 일이죠? 워낙 인파가 많은 곳이었고 시끄러워서 경찰분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대화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가자는 말에 경찰차에 타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경로는 아까 갔던 경찰서 쪽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대답이 돌아올까봐 그러지 못했죠. 고지아 도착한 곳은 다행히 경찰서였고 아까와는 다른 지점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들어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걸치는 담요를 입은 소피아가 작디 작은 한 손에는 핫팩을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말이죠. 그토록 찾아다니던 소피아를 보자마자 저는 오열하며 소피아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에 감사했고 한국에 감사했으며 경찰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했죠. 알고 보니 소피아는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나와 아빠 옷과 비슷하게 입은 한국인을 보고 쫄래쫄래 따라다녔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길에 많은 인파 속에 길을 잃어버렸고 어떤 공원 같은 곳에 도착했다고요. 그곳에 있던 한 아이의 엄마가 소피아를 챙겨주었고 한국말도 못하고 부모님의 연락처도 모르는 소피아를 데리고 근처의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던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혹시나 아이가 추울까봐 소피아의 손에 미지근한 핫팩을 쥐어준 채로 말이죠. 그리고 그곳 경찰서에서는 제가 신고한 지점의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경찰관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아직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저는 서툰 한국말로 감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경찰관분들이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괴나 그런 범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낙 시민분들이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는 걸 보면 즉각 보살펴주시고 신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도 아이에게 부모님 연락처 정도는 숙지하도록 교육시켜주세요. 저는 경찰관분의 말씀을 듣고 그제야 한국 치안의 비밀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여행해도 괜찮은 나라, 가족 관광 여행지 1위. 그런 타이틀을 가지게 된 이유를 말이죠.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선한 인성 때문이었습니다.
치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무리의 강압적인 행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그러한 인성과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가장 아찔하고 놀라운 경험을 한국의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겪고 나면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갔을 법도 한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감동으로 바꿔준 한국에게 반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원래 예정보다 일주일의 기간을 더 여행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어린 소피아도 한국이 좋았던지 떠나던 날 많이 울더라고요. 아마 내년에도 한국에 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큐브였습니다. 힘들게 얻은 딸아이와의 한국 여행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게 된 미국인 오펠리아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